5월 11일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정광훈 목사님이 커넥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커넥션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서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자, 이 커넥션이라는 게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맺어진 관계, 주로 음모나 범죄 따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조직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커넥션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지난주 내내 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나라가 시끌시끌 복잡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은 돈 버는 채널이잖아요. 돈 버는 채널입니다. 자, 돈 버는 채널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가끔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마다 국민이 올바로 똑바르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그냥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 지금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시진핑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시진핑이가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는 전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지금은 대만을 공격할 이유도 없고 본인은 하고 싶지도 않다. 언제까지? 지금은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알려지기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일이니까, 외국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쟁에 대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우리는 선물 옵션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화폐 전쟁, 패권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왜 바이든은 대만에 대한 전쟁을 야기시키는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가 100%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진핑이는 마지못해서 전쟁터에 나올 뿐이지 지금은 전쟁을 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다. 왜? 전쟁을 하게 되면 본인이 패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해서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 전쟁을 해서 패권 국가를 만들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때려 죽어도 그렇게 못 돼요.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안 됩니다. 본인이 시진핑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중국이 GDP를 앞으로 5년, 7년 후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래서 패권 국가가 중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때려 죽어도 그렇게 안 된다. 왜? 부자가 쫄딱 망해도 3대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3대면 몇십 년입니다. 그렇잖아요. 몇십 년이에요.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 근데 한 나라의 국가가 잠시 흔들려서 패망한다라고 한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질 것 같습니까? 때려주고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가는데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달러에 대한 그 위상이 무너지든가 아니면은 미국 남북 갈등이 다시 일어나서 잠시 흔들린다라고 한들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권 싸움은 앞으로 수십 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50대 60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은 눈으로 패권이 뒤집어지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그 시기를 못 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현재 대만 전쟁 이야기가 7분 능선을 넘었다. 이미 7분 능선을 넘었다. 그러면 수년 내에 100% 대만은 아주 뭐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지 않는 한 100% 대만 전쟁은 터진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유튜브에서 2년 전에 푸틴은 100%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정말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것인가 이렇게 방송에서 우왕좌왕 할 때 그 이전서부터 저는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 푸틴은 100%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터질 것이다. 시진핑이는 전쟁할 의사가 100% 전혀 없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전쟁이 터지는가? 바이든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래서 시진핑이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전쟁에 어차피 전쟁의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질질 끌려 나와서 전쟁을 할 뿐이지.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할까? 시진핑이는 절대 지금 전쟁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가서 제 얘기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카페 회원들도 전라도에 고향인 사람이 있고 경상도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저는 항상 전제 조건을 답니다. 너희들이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내 정치 성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하기 1년 전서부터 저는 입이 닳도록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거기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을 땐 한나라의 대통령은요, 하늘에서 점지를 해주는 겁니다.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리고 일본 총리하고 가운데 의자 좌석에 누가 있었냐?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화면에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제가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강렬한 비장한 얼굴이 보인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얼굴이 보인다. 거기에서 전쟁의
분위기가 감지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커넥션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가니까 지금 그저께 방송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요. 영상이 좀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눴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 말을 담긴 영상. 자, 패널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주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인데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요즘 와서 내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지금 이재명만 잡아놓고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요즘 와서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이재명만 집어넣고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냉장고 설치를 하러 온 사람이 전라도 분이에요. 전라도 분인데 느닷없이 이게 정치 이야기를요 처음 본 사람, 그러니까 그 냉장고 시설하는 업자하고 저하고 공사를 하는 첫날 딱 마주친 겁니다. 마주치면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불현듯이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나한테 질문하기를, 사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아무튼 그래가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당신 민주당 지지자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 욕을 왜 하는데?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래서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알게 모르게 도움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서 말을 슬쩍 흘리고 말았어요. 이게 일반인들은 보수나 진보나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꿰뚫지 못한다 라는 게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 정광훈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 말을 담긴 영상인데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요즘 와서 내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지금 이재명만 잡아놓고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신도 나는 의심할 거야. 문재인을 집어넣어라 말이야.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한테 뭔가 책 잡힌 걸로 나는 의심하겠어.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애국운동한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한동훈 장관, 더 이상 쇼하지 마. 이재명만 집어넣은 척하고 국민들을 속여먹으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 당신 나한테 주고.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방송을 보면 이분은 강력한 극우예요. 극우. 그냥 단순 보수가 아니라 극우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서서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극우 성격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극우가 있습니다. 근데 극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칙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정치 색깔이 정확합니다. 그냥 다 극우라고 보시면 돼요. 오리지널들은. 그리고 진보 세력들은 거의 극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극자, 극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지금 점점점 그냥 물에 물 탄 듯 보수의 색깔을 띠고 어쩔 때는 뭐 이 왼쪽에 성향도 보이고 이렇게 지금 물타기가 지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보수 쪽은요, 보수 쪽은 지금 이게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쪽이, 보수가, 보수의 이 프레임이 딱 있으면 이 보수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보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를 초과한 절반 이상이 이 보수 쪽이 전부 다 그냥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다 물이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당이 바로 이 보수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지금 지키고 있죠.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국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엄청나게 그걸 아주 완벽하게 가두리에 가다 놔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보수에 지금 3분의 2가 넘는 그 사람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극자는 뭐 흔들리지 않냐. 이 보수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탄탄해요, 지지 기반이. 근데 이 보수는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건 뭐 설렁탕도 아니고 진국 곰탕도 아니고 그냥 희끄무리합니다. 희끄무리해요. 그래서 이 보수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극우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극우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어보면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극우다. 이 사람은. 근데 이분이 극우 역할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이 보수가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퇴색이 돼서 거의 뭐 곰탕에서 설렁탕 정도 색깔밖에 안 나오거든요. 곰탕은 아주 진국이잖아요. 근데 이 설렁탕, 갈비탕은요, 시꺼머리합니다. 그래서 이 설렁탕 맛, 그 다음에 갈비탕 맛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어서 갈비탕 맛을 내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는 거의 90%가 그냥 설렁탕도 아니고 그냥 갈비탕 수준이 됐다. 희끄무리 해가지고, 옛날에는 갈비탕 하면 뼈국물로 뽑아가지고 갈비탕을 만들었는데, 이제 뼈국물 같은 거 싫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간장, 뭐 향신료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산뜻한 맛을 내는 그런 그런 갈비탕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지금 보수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극우로 표시가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오리지널 보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보수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을 이제 극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 따지고 보면, 아니 시커무리한 설렁탕에서 공국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리지널이 되잖아요. 그래서 쟤는 오리지널 보수. 예. 거기에다가 더 극성을 떠는 극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무총리 역할하다가 대통령 역할을 잠시 수행했던 분이 있잖아요. 대통령 역할을 수임했었나?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분이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미 2019년에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이 신도들, 그리고 이
뭐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뭐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 이 모임에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뒤를 밀어줄 테니까 그 대신 이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조직에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뭐 단체장을 달라, 뭐 이런 조건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 수가 그냥 단순히 몇 명이 아니라 그 몇 명의 선을, 그 수준선이 아니라 더 훨씬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말하자면은 이제 자리를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하고 인연을 끊었다라고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보수의 물을 못 갈아엎는다는 거죠. 갈아엎지를 못한다. 저 흐리멍텅한 놈들, 설렁탕도 아니고 갈비탕도 아니고 곰탕도 아니고 희끄무리한 놈들, 이거 다 걷어내겠다. 그러니까 극우 소리를 듣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긴 영상인데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요즘 와서 내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지금 이재명만 잡아놓고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당신도 나는 의심할 거야. 문재인을 집어넣어라 말이야.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한테 뭔가 책 잡힌 걸로 나는 의심하겠어.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애국운동한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한동훈 장관, 더 이상 쇼하지 마. 이재명만 집어넣은 척하고 국민들을 속여먹으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 당신 나한테 주고.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커넥션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저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 한동훈, 자, 지금 이 보수 쪽에 지금 이분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에 수백만 명이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아주 지대적인, 가장 그냥 말뚝을 제대로 받게끔 지원을 해준 이 책임이 이분한테도 있어요. 이분한테도 본인 얘기가 맞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이번에 몇백만 표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분의 그 전국에 있는 애국 보수들이 만약에 지원을 안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떨어졌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서부터 매일 저희 카페의 회원들이 반은 뭐 전라도 분이고 반은 경상도 분인데, 너희들은 세상을 올바로 봐라. 올바로 봐야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앞으로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일본 총리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내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화면으로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고 전쟁의 분위기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서 전쟁의 분위기가 보인다. 강력한 뭔가 의지가 눈에 보이고 얼굴에 표현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 바로 시진핑 이 전쟁터에 마지못해서 모가지가 끌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은 왜 전 세계를 호도를 하면서 시진핑이 전쟁 이야기로 여론을 호도하는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 해안을 갖고 있어야 비트코인의 운명도 보는 거고 도지코인, 리플의 운명도 보이는 거고 세계의 화폐 혁명도 보이는 것이다. 정치 색깔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늘의 계시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본인이 이불을 신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엄청난 실수를 본인이 하셨을까? 그죠? 저는 오늘 이분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빠졌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겠냐고.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왜 해?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키포인트가.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은 없지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서 그때 내가 왜 올바로 판단을 못했으면 왜 올바르게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했으면 왜 세상을 똑바로 보려고 노력을 안 했으면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트코인의 운명, 가상암호화폐의 운명, 미국 달러의 폭망, 그리고 미국 패권국가의 몰락, 전쟁. 푸틴은 왜 전쟁을 했는가?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100%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만들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떻게든 점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물을 거기에다가 선정을 나는 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놈이든 커넥션이 있든 없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땐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쭉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등등등 이렇게 쭉 훑어오면서 60년 동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땐 그 시기에 그 대통령이 나왔던 이유가 다 있더라.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대만을 전쟁터로 몰아붙일 것이고 이거는 준비된 전략이다. 대만하고 이미 다 준비된 전략이고 전 세계가 이미 협약된 커넥션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협약된 커넥션이고 그게 이미 7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쟁터로 그 분위기로 지금 점점 7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김정은이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냥 뒷짐지고 김정은이는 뒷짐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방송에서 나름대로 예측을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광훈 목사님 정말 하늘의 계시를 받고 계신 분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와가지고 하십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지금 건드리시는 건가요? 그 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한번 건드려 보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만 잡아놓고 제가 오늘 이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요즘 와서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요즘 와서 느끼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넘어가면서 그냥 작전상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들 거기에 뭘 꽂으려고 보수의 색깔을 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안 되니까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이렇게 지금 밑자락을 깔면서 공격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같은 느낌이 그렇다면 윤석열 당신도 나는 의심할 거야. 문재인을 집어넣으라 말이야.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한테 뭔가 책 잡힌 걸로 난 의심하겠어.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애국운동한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한동훈 장관 더 이상 쇼하지 마. 이재명만 집어넣은 척하고 국민들을 속여먹으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 당신 나한테 주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210편이 넘어가는데요.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38편 윤석열 대통령과의 6번째 만남.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걸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고 이미 꿈속에서 6번째 만난 날이 2022년도 4월 26일입니다. 그가 대노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한 말, 이건 꿈속 이야기입니다. 제 꿈에 나와서 누가 감히 내 아우한테 칼침을 놔. 그리고 국민정의점입니다. 국민정의점이 지금 뭡니까? 국민정의점. 자,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정의점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의점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2022년도 제가 정의점 진짜 할 줄 몰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도 4월 26일날,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4월 11일입니다. 자,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83편 윤석열 대통령과의 6번째 만남. 그가 대노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한 말, 누가 감히 우리 붉은 태양 내 아우한테 칼침을 놔. 그리고 국민정의점. 미치겠다 진짜. 자, 이게 하늘이 이미 지정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정의점 할 생각 안 했어요. 정의점 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나이트클럽 볼까요? 자, 국민 콘서트홀 나이트클럽. 자, 여기 보세요. 8개월 전에. 자, 국민기업 관성, 나이트클럽에서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이 레이저로 쏘일 수도 있다. 전국에 생방송하겠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미쳐가지고, 왜? 라이브 카페를 할 거니까 국민 콘서트홀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45억 650평 나이트클럽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결제받는다. 자, 이러고 돌아다닐 때, 이거는 실제 현실에서 내가 이러고 돌아다닐 때 꿈속에서 이미 지정해 줬잖아요. 뭐라고? 이 새끼야, 너 정의점 하게 될 거야. 저 이때까지만 해도 정의점 할 생각 꿈에도 못했어요. 안 했다니까. 내가 이 나이에 미쳤다고 정의점을 하냐고. 20대 25살 때 했던 정의점을 내가 왜 하냐고.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 꿈속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너 이 새끼야 정리 좀 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하잖아. 윤석열 대통령과의 6번째 만남. 그가 대노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한 말. 누가 감히 내 아우한테 칼치 몰라. 그리고 국민 정의점. 아, 참 미치겠습니다. 저 이거 오늘 알았어요. 국민 정의점이 여기 지금 정의점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의점. 아, 나 참 미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20대 정의점 하면서 부평시장 형제 정의점 사장님과 사모님이 꿈속에서 나왔다. 이거 나 오늘 알았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콘서트홀에 제가 미쳐가지고 이러고 다닐 때 꿈에서 미리 선몽을 해준 거예요. 이 새끼야, 너 콘서트홀 지금 안 된다니까, 나이트클럽 안 된다니까. 결국은 안 됐어요. 결국은 안 되고 지금 정의점 차렸잖아. 여기 보세요. 정의점. 자, 2021년도 10월 20일 선물업성 꿈속 이야기 169편 미국의 차기 대통령 가문과 윤석열,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윤석열과의 4번째 만남에서 나는 미국 단일 통화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단일 통화. 주당 얼마일까요? 주당. 저는 미국 단일 통화를 지금 한 8번인가 봤죠. 꿈속에서. 하늘에서도 소리로 이미 알려줬고,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도 봤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 그리고 미국의 단일 통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세상을 좀 더 정치 성향을 떠나서 냉정하고 냉철하게 봐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인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걸 알아야 정치 테마주를 사도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아야 이재명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이가 될 것이냐. 자, 이걸 미리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를 똑바로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대박이 터질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 우회적으로 정광훈 목사님 저 동영상을 끄집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정치 토론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돈 버는 장소지 부자 되는 방송이지 정치 색깔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걸 아시고 싶으시면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으셔라. 그런 뜻에서 오늘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끄집어 당겨서 저 방송을 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제 엄청난 파고가 다가오고 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일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상이 경천동지할 일이 이제 곧 터질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로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재산이 다 녹아날 것인가는 제 방송을 듣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